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이거는 뭐 계속 표 형태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객체나 관계를 릴레이션이라는 표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이라는 게 표라고 그냥 알면 되겠습니다. 릴레이션은 이 표다. 객체는 학생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로의 변환이 되게 쉽고 간결하고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학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속성이 보이죠? 학번, 이름, 성별, 컴퓨터 성적, 학과 뭐 이런 것들이 속성에 해당이 되고요. 필드라고도 하죠. 학번들, 뭐 이름들 이런 것들을 필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튜플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튜플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 요 하나의 행을 우리는 튜플 또는 레코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메인이라는 정보가 보이네요. 이 도메인이라는 거는 이 속성에 들어가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데, 만약 컴퓨터 성적이라면 0부터 뭐 100점까지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보다 작아도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성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별도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는데 뭐 남 아니면 여 이렇게만 입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린 도메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턴스라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지금 현재 이 학생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어느 시점, 요 시점까지의 이런 정보들, 얘네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 안에 있는 값들을 어느 시점까지. 그러니까 학생이 4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또 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릴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는 정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학번은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숫자의 자료형. 우리 언어 배웠으니까. 얘는 문자로만 들어가야 되고, 문자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 릴레이션은 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원. 뭐 이렇게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거. 릴레이션 스키마와 실제 값들인 릴레이션 인스턴스로 구성이 됩니다. 스키마는 릴레이션의 이름과 속성 이름의 집합을 말합니다. 학생, 학번, 이름, 성별, 컴퓨터 성적, 학과 이런 것들을 보통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속성이라고도 하고. 릴레이션 인스턴스, 릴레이션에서 이 표에서 어느 시점까지 입력된 튜플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4개의 어떤 자료들의 정보,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속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앞 시간에서도 한번 배웠던 거고요. 속성, 필드, 열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학생 릴레이션의 속성은 학번, 이름, 성별, 컴퓨터 성적, 학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디그리가 있습니다. 디그리는 차수를 말합니다. 속성의 수라고 합니다. 속성의 수, 개수. 몇 개로 돼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이 학생 테이블에서는 디그리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속성, 속기사, 속성, 뒤차, 속이 차요. 그러니까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라고도 하고 차수라고도 합니다. 디그리, 차수. 됐습니까? 뒤차. 속이 차네. 뒤차. 네. 앞글자만 외우면 편하게 할 수 있죠? 속성의 개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보기에 디그리가 나올 때가 있고 차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튜플은 레코드를 말합니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행을 말합니다. 튜플은 레코드 또는 행 같은 말입니다. 카디널리티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툭하기, 알까기, 툭하기, 알까기. 예, 툭하기 이렇게 외우세요. 튜플의 개수가 뭐예요? 그리고 카디널리티를 고르셔야 됩니다. 또는 기수라고 고르셔야 됩니다.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카디널리티가 한혜수, 오주환, 이현주, 김대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레코드로 돼 있습니다. 튜플로. 그래서 여기서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오고요. 이 표를 딱 보고요. 이 표에서 속성의 개수,
그러니까 디그리는 몇이고 카디널리티는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원자값은 요 안에 이런 값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녀 이게 원자값들. 남여 이거 0, 1, 2, 3, 4부터 99, 100 원자값들이죠. 그죠? 그 집합들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성의 범위라고도 합니다. 이 말 들어가면 도메인이구나. 정말 많이 나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카디널리티 아셔야 됩니다. 도메인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스턴스도 나올 수가 있죠. 어느 시점까지의 튜플의 값들을 말합니다. 네, 다음요. 다음은 자, 키입니다. 키. 기본 키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유일무이한 값. 그죠? 키의 개념은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을 식별하기 위한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말합니다.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의 집합을 그 릴레이션의 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키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많이 보던 거, 자, 보던 테이블입니다. 전 시간에도 많이 봤죠? 자, 여기에서, 물어볼까? 자, 여기서 기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죠. 그죠? 아셔야 됩니다. 튜하기. 자, 후보키입니다. 후보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키들. 여기서는 주민번호는 유일무이하죠. 학번도 그 학교에선 유일무이하죠. 그러니까 학번이나 주민번호가 이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생 개체에서는 기본 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 두 개를 우리는 후보 키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릴레이션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유일성이라는 거는 유일무이하게.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주민번호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내에서 내 학번이 누군가 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그게 유일성이고요. 키를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들로만 키를 구성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그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있는데 김흥식이라는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담당 과목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요 두 개의 묶음을 딱 처리하면 그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묶어서 최소한만 묶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묶지 않고. 그렇게 묶어서 하는 거를 우리는 최소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이나 주민번호는 다른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본키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후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후보키는 캔디데이트 키라고 합니다. 됐죠? 영어로 혹시 나올까봐 그냥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기본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키고 ER 다이어그램, ER 모델에서는 이렇게 속성에 밑줄 들어가 있는 게 기본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릴레이션에서 특정 튜플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고요. 널값이라는 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중복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학생 릴레이션, 학생표에서는 학번과 주민번호, 얘가 기본키가 될 수 있고요. 교수 릴레이션에서는 교수번호가 기본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체키입니다. 대체키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학번도 기본키가 될 수 있고, 주민번호도 기본키가 될 수 있어요. 한다면 교수번호는요? 여기선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한 학생만 지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될 수 없고요. 교수 테이블에서는 얘가 교수번호가 기본키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나 얘 기본키로 쓸래 라고 하면 이제 얘는 대체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얘는 후보키고요. 이 중에 내가 얘를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후보키들은 대체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후보키들 중에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키들을 우리는 대체키라고 합니다. 학생 릴레이션에 학번을 기본키로 사용했다면 주민번호는 대체키가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요.
아니야. 자, 기본 키, 이거 프라이머리 키, 이거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기본 키, 영어로 나올 때 있으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대체 키, 얼터네이트 키, 얼터네이트 키, 영어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한글로 나올 때가 더 많겠죠. 근데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영어로 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카콜라 할 수 없잖아요. 코카콜라 뭐 이런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어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요. 아이고, 다음. 이겁니다. 잠시만요. 자, 네,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외래키입니다. 어떤 릴레이션 R1, 그러니까 교수, R1의 기본 키의 값들과 일치함을 요구하는 다른 릴레이션 학생의 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01, A02, A03 이 대학교에는 3명의 교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A04라고 교수 번호를 지정하면 누구한테 배우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본키, 유일무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키지만 학생 테이블에서는 유일무이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키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값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성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외래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래키로 지정이 되면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에 없는 값을 입력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입력할 수 없어요. 학생 릴레이션이 교수 릴레이션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교수 릴레이션의 교수 번호는 기본키고 학생 릴레이션의 교수 번호는 외래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키고 얘는 외래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므로 학생 릴레이션의 교수 번호에는 교수 릴레이션의 교수 번호에 없는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슈퍼키입니다. 한 릴레이션, 그러니까 표에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입니다.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입니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튜플 중에 슈퍼키로 구성된 속성의 집합과 동일한 값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속성들이 있는데 야, 이거 딱 구분하기가 너무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학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것들만 있어. 뭐 어떤 속성들이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유일무이하진 않아. 그러면 걔를 묶어주는 거예요. 학생명이랑 뭐 학과명이랑 뭐 교수번호랑 이렇게 묶어버리면 걔가 이제 유일무이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슈퍼키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키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튜플에 대해 유일성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구성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과 주민번호, 학번 주민번호, 주민번호 성명, 학번 성명, 학번 주민번호 성명 이런 것들을 슈퍼키로 구성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핵심은요. 슈퍼키는 당연히 영어 알고 있겠죠? 외래키는 포린 외국이잖아요. 그죠? 뭐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알면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겠죠. 슈퍼는 말 그대로 슈퍼 써있잖아. 슈퍼 됐죠? 자,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할 수 없고 외래키는 어떤 릴레이션에 그러니까 교수라고 생각해요. 어떤 릴레이션의 기본키로 사용되는 거는 이 릴레이션 다른 릴레이션에서는 기본키가 아니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 없는 거를 쓸 수는 없어. 그런 게 이제 외래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